김대중 노태우 비자금 4천억 원을 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김대중 씨가 나 20억 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억 원이면 20억 원이에요. 100억도 넘게 받았던 거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누가 그 다음에는 힘들었습니까? 바로 김영삼입니다. 그 김영삼이가 과거에 뭐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한테 넘겨줄 때 3천억 플러스 3천억 그러니까 6천억의 자금을 넘겨줬습니다. 근데 당시에 3천억은 개인으로 지급을 했고 3천억은 민정당을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급수의 돈을 YS가 누구예요? 노태우한테 요구를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노태우는 당시에 그 뒤에 자서전에도 나왔다시피 3천억 정도를 YS한테 개인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당에 헌납한다. 그 약속은 못 지켰죠. 그 다음에 3당 헌당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YS가 핀치에 몰렸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회복하게 돼요. 그때 그게 이제 자기가 돈 받았다는 게 탄로라면 거의 뭐 첫 번째 탄핵감이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무마시키려고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로 소위 광주를 다시 재조명을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역사적으로 정말 조작 날조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가 1990 벌써 6년, 7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의 비극은 물론 광주의 시작은 저는 처음에 순수하게 당시의 학생으로 한 당사자로서 민주화의 의지 충분히 높게 사고 충분히 반영되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 공산군이 아까 마이클 리 선생님도 증언을 했지만 그게 확실하다. 그가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죠. 지만원 박사도 자세하게 연구를 했고 또 이 김경재 총재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 열사령에 거기서도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전을 하고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5.18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매도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럼 공산주의를 빵땡 하겠다 하고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두려워서 정치권은 벌벌 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5.18을 통해서 공산화의 길을 닦아 놓으면서 그 수단으로 부정선거가 들어갔고 부정선거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5.18 가산점 아까 6천 명이라고 했죠. 어떻게 1980년 이후에 2000년 내 태어난 놈이 5.18 유공자로 등록이 됩니까? 이게 웃지 못해요. 그 공개도 제대로 안 하죠. 그런 애들이 전부 어디로 갔다? 선관위 직원으로 갔다. 그게 몇 프로다? 60%가 넘어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나라가 사당화돼서 완벽하게 공산주의와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당당하게 이것을 말하고 불법이고 이건 안 된다 하고 목숨을 걸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국민 전무 김병준 아스팔트에서 해주셔서 너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정치인 5.18 유공자 중 91%가 가짜이고 그 중에 77%가 민주당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과의 연관에 대해서 한번 장재현 박사님 한 말씀 나오셔서 한번 해주시죠. 예, 써볼까 한번 좀 해주세요. 네, 나오세요. 여기서 얘기 안 하면 탁구라잖아요. 맞습니다.
또 우리 점심 시간을 줄이더라도 예. 저는 81년도에 5.18 끝나고 81년도 대입 때 중학교 살면서 대입되면서 광주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생생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부정선거 밝히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마이클이 선생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5.18 저도 5.18 선배님도 많이 만나는데 이 5.18을 법원해야 되거든요. 법. 무조건 싸움에 가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혀가지고 우파가 국회의원이 200명이 되면 5.18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5.18, 저는 5.18 정확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부정선거 오늘 이제 아까 우리 특히나 이제 김경재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분인데, 제가 오늘 이제 서울역에서 조금 전에 이제 3분 17초짜리 영상을 틀습니다. 영상. 근데 이제 엊그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때 중국 스파이 잡아간 게 맞습니까? 하는 영상 USB하고 제가 편지 써갖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이미. 그래갖고 이 벌써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공개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5.18 얘기, 5.18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이 5.18이 전부 다 밀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선관위 공무원들도 다 고발했지만 이 5.18이 지금 대한민국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싸그리다. 쉽게 말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삼성과 LG가 가다가 공무원 가야 되겠다. 그럼 제일 좋은 공무원 자리가 어디냐? 여기 얘기하다 그런 안 계시지만 판사 밑에 가는 게 최고 좋은 공무원입니다. 판사 밑에. 공무원 중에 제일 좋은 게 판사 밑에. 뭐 그렇다 사고 일하는 거 아니니까 판사 밑에. 두 번째가 검사 밑에 있는 공무원이 또 제일 좋은 거예요. 누가 나 잡아가? 판사 밑에, 그 다음 검사 밑에, 그 다음에 아니면 본인이 경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군데만 가면은 공무원 끝날 때까지 누가 나 잡아가? 권력이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제가 생각할 때는 5.18 장학생 애들이 판사 밑에, 검사 밑에 아니면 경찰 돼갖고 대한민국의 지금의 수사 내지 사법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잡혀가잖아. 판사 밑에, 검사 밑에, 본인이 경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식으로 하겠 뭐 이거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고민되어 있으니까 판사, 검사, 경찰 높은 사람도 5.18 밑에 같이 일하다 보면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원리를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저는 이제 5.18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5.18은 우리가 우파가 돼가지고 의원도 계시지만 우파가 국회의원이 다수를 잡아야만 법을 바꿔야 됩니다. 5.18 법을 특별법을 없애든가 말든가 하자고 5.18로 해서 법으로 바꿔야만 아까 6,000명이고 뭐고 다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5.18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의원님 뵙고 또 마이클이 대부분 오늘 좋은 말씀 또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걸 해서 일단 저는 뭐 최선 다해서 부정선거 먼저 밝히고 부정선거 밝히고 나면 제가 또 5.18 밝히는데 또 마지막 또 인생을 밝혀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도 기자님 나와서 한 말씀 해주시는데요. 지금 그 벽돌 투표지 좀 부정한 그 판사들한테 다 내용 증명 15사람한테 보내기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지금 내용 증명을 다 보내가지고 묻고 있거든요. 기자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5.18 네. 저요? 네, 간단하게. 어쨌든 지금 이제 부정선거 사태와 연결해서 5.18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기자고요. 기자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벽돌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재명이가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개표장에는 벽돌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접히지 않은 투표지의 범위가 벽돌입니다. 이것이 커다란 박스에 차돌이 쌓여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천연덕스럽게 개표 공무원들이 세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에게 4번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4번 보냈어요. 첫 번은 당신은 가짜 대통령이다.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벽돌을 다 보여줬어요. 2020년 개항을 때부터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벽돌을 쫙 보여주고 당신 내려와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내려가 대답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낸 게 뭐냐면 내가 당신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당신 합법적으로 감옥 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거 가르쳐줘서 나밖에 없다. 자, 국민투표를 해라.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예, 그 다음에 본인 자신도 과거의 모든 거를 소명받아라. 그리고 즉시 대통령 세를 뽑고, 그리고 대통령 세를 뽑히면 당신은 하야한다 하는 안을 제가 냈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선거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넌 무당이다. 넌 무당이다. 뭐냐면 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군이 한국의 청년들을 잡아갔어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직접 본인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주 좋아해요. 직접 글을 쓴 거 포테이션을 하면 되니까. 당신도 틀렸어. 미안하지만 일본군은 한 사람도 잡아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은 한 나라였다고 생각하고, 일본군은 그거 여기 잘 못 이해 못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일본군이 남경에, 그러니까 중국의 남경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을 강간하고 살해했어요. 잔혹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일본 땅은 그때 조선일보니까 일본 땅에서 일본군이 일본의 처녀를 잡아간 케이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너는 무당이야. 그래서 세 번째 보냈고요. 네 번째 또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제 너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오고 빨리 국민투표해라. 이런 걸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출마해도 떨어집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과 가짜야 내려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장동혁이도 내가 내용이면 보냈어요. 어제는 나경원이한테도 보냈습니다. 당신 보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해? 그 다음에 조원진이한테도 보냈고, 그 다음에 고영주 씨한테도 보냈습니다. 예, 자 내려가겠습니다. 뭐냐면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오직 하나, 이재명이만 자꾸 놀아주면 됩니다. 우리 한 놈만 패라는 거 있잖아요. 영화 보셨죠? 한 놈만. 어떻게 패냐? 너 가짜야. 내려와. 너 가짜로 가장 크게 주장하는 분이 저 뒤에 장재원 박사인데 앉아 못 잡아가요. 그 다음에 전대요. 장재원 박사 수학적 증거를 갖고 계시는 분이고 저는 벽돌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하면 돼. 너 가짜야. 내려와. 못 잡아가잖아요. 장재원 박사도 못 잡아가고 저도 못 잡아가잖아요. 예? 우리 그걸 해야 된다. 너 가짜야. 딴 얘기 필요 없어요. 너 가짜야. 내려와. 예? 자, 가짜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 가짜가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고 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5.18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 조성하고 또 피의자를 대신해 주실 이하장 변호사님을 모셔서 어떻게 하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하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5.18 주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법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식으로 존경을 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들은 그런 활동가들과 피법받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단 수사대응, 재판대응 이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좀 셋업해서 제공해서 큰 부담 없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에 위헌 이미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새로 또 한번 해서 끝까지 접근을 겨누고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첩들도 70년 동안 그렇게 법률 투쟁을 통해 자신들 이렇게 걸려들었거든요. 우리는 자식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지원을 해서 적극 지원해서 고맙습니다. 이용규관에서 왜 변명을 정화상 방어를 하고 순교자가 계십니다. 그 이름을 제가 세례명을 받아가지고 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근데 저 선주가 언제 성평 드셨어요?
한 몇 년 됐는데요. 세례 받으려고.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개명을 천주교시고. 네. 조화성 선생은 정말 아니 읽어보시면 김경재 총재님은 옛날부터 천주교인데 내가 아니 올라가시면 난 천주교 저 신분을 압니다. 미국 비행기 타고 오다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신분을. 네, 지금 어쨌든 5.18 이하성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5.18 특별법에 대해서 이 소송들이 있었는데 사실 당사자 적격이 안 돼서 회소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늘 피의자분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사자 적격이 되니까 한번 다시 싸워볼 만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이제 피의자 기자회견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나는 이렇게 피소했다라는 내용을 그 조정희 대표님께서 피의자 중 한 분을 나오셔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예, 저도 사실은 5.18 피의자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지반원 선생보다 제가 더 많이 피의자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9건이 5.18에서 피소가 돼 있고요. 뭐 이것저것 합쳐갖고 17건 정도가 피소돼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의왕경찰서 갔다 왔는데요. 지만원 선생께서 제가 스카이델리 대표 있을 때 뭐죠? 그 소설 전두환 그 소설 다큐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재를 하셨는데 소설로 쓴 걸 갖고 또 명예훼손이라고 지만원 선생을 수사하고 저도 같이 공범으로 해서 4시간 조사 받고 왔습니다. 이하성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부 거부했습니다. 진술 거부하고 나중에 뭐 서류로 내겠다는 식으로 그냥 왔습니다. 뭐 하여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스카이델에 있을 때 만든 5.18 특별판이요. 그 안에 이제 5.18의 진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거를 모 정당에서 와서 작년에 신년사에서 축사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뭐 안 간다 그러다가 밥 먹으러 가서 잠깐 그거를 들고 제가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5.18 특별판입니다. 이 안에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진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지금 500만 원의 벌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40년째 기자 생활하고 있는데 저 착하게 살았거든요. 최근에 그 우리 전한길 선생이 자기도 법 잘 지키면서 세금 잘 내면서 착하게 살았다고 한 것처럼 저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법 지키고 단 한 번도 전과가 없는데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진행자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영식 교수님이 좀 이따 오실 건데요. 아마 지난번에 헌법 소원을 냈던 모양인데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패소를 했답니다. 이유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합니다. 오늘 모시신 분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패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참조로 저한테 9건의 소송 건 것 중에 한 5, 6건은 아마 저한테 오기 전에 이게 광주 경찰서나 광주 검찰 차원에서 기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라고 5.18 그 기념재단이라든가 광주시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5.18 특별판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저한테 연락도 안 오고 그냥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사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김재단 선생님 오늘 사실 오시기로 했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아마 코로나 후유증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박필규 선생님 오시기로 했다고 오늘 집안에 뭐 초상이 있어서 지금 청주에 가 계셔서 못 오신 것 같고요. 정재학 시인도 오시기로 했다가 뭐 미국에서 친인척 가서 다음에 참석하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고영주 대표는 지금 미국 출장 중이시고요. 그리고 민경욱 의원은 일본 출장 중에 있고요. 지만원 박사님은 23일까지 지방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이 허겸 기자는 엊그저께 제가 만났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구속되기 직전에 제가 저기 마포 경찰서에 같이 가 있었는데요. 같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세 분만 짤막하게 한번 뭐 2, 3분 안에 저희가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요. 2, 3분 안에 증언을 하는데 먼저 멀리서 오신 우리 이사야 선교사님 광주에서 진짜 매일 광주 신청하고 광주 성관위 앞에서 진실 규명을 주장하는 진짜 광주의 애국자십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자기가 피소 당하신 내용을 짤막하게 증언 좀 해주십시오. 광주광역시에서 온 이사야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애국을 하라고 그랬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가 대통령 되고 장차관, 검사, 판사, 진리, 정직하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도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광주시청은 제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지금 7년째고 선관위는 지금 10개월째 그 백신 독극물 사기 방역 5.18 등등등 그 싸우고 있는데 2023년 4년도 7월 달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5.18 북한 개입 현수막을 전국에 만들으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권영애 전 안기부장 5.18 북한 개입은 사실 상당수 유공자 가짜 이 내용으로 광주시청 5.18 민주과 그리고 5.18 재단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숨겨둔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게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드러나고요. 그리고 자 5.18 재단 전쟁을 선포한다. 5.18 전쟁을 선포한다. 자 그리고 이 역사적인 시대 앞에서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 차별적, 편파, 고발, 공산화처럼 가려고 하는 이 갈라치기를 즉각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 썩었습니다. 제대로 된 판사가 없고 제대로 된 검사가 없고 제대로 된 정말 장차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지금 대통령들 다 여왕들 지옥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방법만 남았습니다. 5.18 딥스 부정선거 딥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고소고발을 해서 적극적인 전쟁에 돌입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정 시간이 좀 지나서 빨리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신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요. 그 정통 우파 TV를 운영하시는 직장인이신데요. 한상진 유튜버 2001년도에 피소를 당해가지고 오는 4월 20일 날 첫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상 변호사님 소개해주려고 왔는데 잠깐 와서 뭐 짤막하게 그 피소 당한 내용만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이제 우파 활동을 해오고 있는 정통우파 TV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우파 활동하면서 이제 21년도 초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유튜브 채널을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제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5.18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1년도 그러니까 딱 5년 전이죠. 21년도 3월달에 유튜브 채널에다가 5.18 이후에 민주화운동은 둔갑되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18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고 반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21년 5월달에 광주시청으로부터 광주경찰청에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5.18 사건은 무조건 광주에서 수사를 받으라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21년 5월달에 첫 고발돼가지고 21년 9월달에 제가 이제 광주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이제 약 1년 몇 개월 뒤인 23년 5월달에는 이제 광주검찰청에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이게 얘네가 공통점이 이제 그냥 멀리 사는 사람 다 광주로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반강제적으로 끌려간 거죠. 이렇게 해서 21년도에 5.18 특별법 이거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23년도에 검찰 조사 받고 사건이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다가 이제 작년 6월달에 광주지검에 있던 사건이 제가 살고 있는 인천지검으로 이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2월달에 그러니까 6월달에 기소가 되고 이제 12월달에 재판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월달에 올해 3월달에는 날짜가 왔는데 올해 이제 4월 20일 날 이제 인천 지방법원에서 1심 공판이 있다고 이렇게 등기가 와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5.18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더불어 굉장히 큰 이제 나쁜 것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해야겠다고 항상 말하고 다니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끝까지 이 5.18 특별법에 투쟁을 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5.18도 밝히고 부정선거도 밝히고 나머지 안 좋은 것들도 다 밝히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잘 돼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소당한 분 중에 하나가 전 국정원 직원 출신 여자분이 있는데 스카이다이브 있을 때 외부 필진으로 활동해 주셨던 분인데 감염으로 그분도 이제 저랑 같이 피소가 됐는데 추미애 씨가 걸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 중에 8, 9명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5.18 유공자라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추미애는 본인이 유공자가 아니라고 걸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기사를 쓸 때 광주시청에다가 정보 청구를 했어요. 추미애가 유공자냐 아니냐 했는데 걔들이 답변해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과거의 사례는 아니면 아니라 그랬고 있으면은 답변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맞구나라고 썼는데 추미애 본인이 자기는 유공자 아니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 여직원하고 저랑 피소당하고 있는데 뭐 사실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주에 있는 벽 4,256명인가요? 거기에는 명단이 없습니다. 거기는 뭐 이해찬이나 서른이나 김경수나 문재인이나 제가 명단 다 갖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또 세미나를 통해서 공개했고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추미애가. 근데 2차, 3차 지금 8차까지 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8,000명 정도 됩니다. 유공자가. 8,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요. 작년에가 1,800명이 늘었습니다. 거의 노동당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를 문학을 전공한 국문학도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조명기 교수님이 이제 언론학 석사 논문 지도 교수고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북한학을 공부한 게 개인적인 뭐 사연도 있지만은 5.18을 밝히기 위해서 북한에 공부하려고 사실 북한학을 공부했습니다. 북한의 70년 북한의 원전들을 사실 거의 다 봤습니다. 논문 쓰느라고 17년 걸렸는데요.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 중에 북한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좀 과장되게 하는 것들은 충분히 있지만은 북한이 참 자기네 인민들을 굶어 죽이면서까지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짜 엄청 노력했다는 것을 북한의 모든 문건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제 여상 변호사님이나 우리 진경희 변호사님들이 하고 있는 것들 저는 40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86년도에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구호가 북한 해방 남북 통일입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80년대까지 누리고 있던 전두환 체제에서 누리고 있던 그런 자유만이라도 북한 주민에게 좀 돌려주고 싶어서 북한학을 공부했고요. 북한을 해방하겠다는 마음을 했는데 그 북한한테 우리가 지금 해방당하고 있는 그런 불행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취재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알게 됐는데요. 아까 우리 김병준 교수님이 80년 5월 15일이죠. 서울역에 10만 명 이상 모였을 때 예, 그때 왜 그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회군을 했을까? 그때 왜 유시민에는 회군을 안 했다고 둘이 싸움이 붙었을까? 최고 궁금점이었는데 그걸 사실상 풀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의 모든 혁명 역량을 광주 호남에다 집중을 해놨기 때문에 서울에서 청와대, 옛날에 경무대, 서울 청와대에 들어가면 과거의 4.19처럼 실패한다. 그래서 모든 혁명 역량은 광주에 집중돼 있으니까 광주로 집중해라. 그래서 회군을 명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심재철 지금 한나라당 주기당 위원장인데 고백을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같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전국으로 다 나가는 방송인데요.
괜찮습니다. 저도 뭐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그동안 취재한 것을 저도 이제 하나하나 다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게 또 하나 있는데 제 지금 가슴에 담겨져 있는데 5.18 때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 군인의 가족이 그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그 직원들은 다 갖고 있으면 저 하나 죽인다고 뭐 덮이진 않습니다. 자기네 가족이 5.18 때 내려와서 영웅이 돼갖고 북한에서 지금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분들 사진이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입수해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할 겁니다. 뭐 시간이 자꾸 가서 죄송한데요. 우리 조명기 교수님 뭐 짧게 본인이 피소당한 내용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주성 선생님이 그 버럭도수 관련돼서 그 증인이 왜 은폐됐는지 그걸 좀 이따 마무리하고 선언서 발표하고 그러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스카이데일리에 나왔던 허경 기자가 쓴 5.18과 이외 그 때문에 비서방에서 그래서 경찰에서 4시간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전 논문을 재헌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들어간다는 것은 5,200만 국민이 아주 어려울 때는 헌법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을 유태인의 아주 힘들 때 모세 독경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그리고 국민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 지금 4.19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특수한 케이스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이성을 중시하는 그리고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헌법에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함께 싸워야 될 그 헌법에다가 특수한 사건을 계속 집어넣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적으로 4.19도 빼야 된다. 특수성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5.18이라는 거는 저도 뭐 정경연구 경향신문에 있어가지고요. 78년도부터 그 정경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5.18이 왜 일어났다는 걸 잘 아는데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뭐 안기부 수장도 얘기했고 마이클 리님들 얘기했고 갔다 오신 분도 김경재 대표님도 갔다 오셨고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 언론하는 사람은요 팩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한은 선전선동 조직장 내지 진지점 붙이곤 하면 됩니다. 끝! 그건 대한민국 언론 그거 아닙니다. 사실 환경을 감시하고 또 사회를 연계시키고 사회화라는 전혀 저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이제 앞으로는 뭐 데이터베이스다 뭐 데이터 산업이 육성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화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뭐 크립톤하고 뭐 아주 나쁜 역사가 거기 다 있는데 그 세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말하는 세대입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쓰고 팩트가 맞으면 헌법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5.18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19가 왜 헌법에 집어넣어도 별로 말이 없냐 그러면 아주 명쾌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어요. 그리고 또 김인규 씨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5.18 집어넣고 북한다 이거다 하고 이 국민이 혼란스럽고 통합이 안 되는 그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조명기 교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25개 정도 신문을 분석하셔갖고요. 원고지 60몇씩 아침마다 보내주십니다. 내가 그거를 다시 올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버거운데요. 아이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명 교수님이 아침마다 보내온 조명기 칼럼 신문 토바보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송 거는 것도 본인이 쓰신 게 아니라 허경 기자가 쓴 걸 인용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역대 언론사에서 그 칼럼이라든가 사설 갖고 소송 간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정부는 그거 갖고도 겁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더군다나 지난 2일 날은 그 김변화 작가 소송이 있어갖고 이제 갔다 왔는데요. 문학 평론 안에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문구 하나를 평론한 걸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100만 원이 벌금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재판이 걸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황당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성 대표님 그동안 최초로 미국에서 오셔갖고 최초로 5.18을 이렇게 공론화시킨 분인데요. 보랏빛 호수라고.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다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생방송이라. 그거를 증언하신 분이 있고요. 그분이 또 협박을 받아서 그걸 번복하는 과정들 말씀하기 어렵겠지만 조심스럽게 가능한 데까지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성명사하고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랏빛 호수 조사 일성입니다. 2006년도에 제가 방송국에 왔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미국에서 뭘 했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한다면 제가 북한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선전선동부라고 아실 겁니다. 그 대한민국을 이제 지락지락하고 여기 다 간첩 임무하는 총괄하는 데가 중앙당 선전선동부고 김여정이가 그 부부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외화벌이 달러를 나쁜 짓 해가지고 해외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바치는 걸 책임졌던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5.18이 민주운동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던 제 고일 중에서 우리 알고 있던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2007년 3월달에 지마하는 박사님한테 제가 A4 용지 같은 걸로 써서 북한군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사람을 인터뷰한 걸 내가 그분한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 박사님하고 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보랏빛 호수를 내가 왜 썼냐면 제가 제일 처음 쓴 서책자가 김일성 광주 5.18 북한군 난파 명령 이 서책자를 써가지고 교회들이 쭉 불에서 남아 몇만 부가 나갔을 겁니다. 이게 막 난리치는데 저한테 이상한 대한민국 와서 교란 남남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어떤 사람 욕하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열받아가지고 제가 보랏빛 호수를 쓴 겁니다. 그 보랏빛 호수의 그 주인공은 아마 정명훈 씨입니다. 정명훈 씨인데 지금 저 경기도 광주 어디에 살고 있는데 이분을 내가 이번에 5.18 때 내려와가지고 작전에 참가해가지고 북한에 갔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북한에 있지 못하고 다시 한국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걸 바뀌려고 북한에다가 내 아는 친구들 북한 좀 모이더라도 내가 야 이거 좀 알아봐라. 혹시 그때 몇만 명이 왔으니까 한국에 이런 사람이 오지 않았겠냐. 너 좀 추적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북한에서 내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정모라고 이 친구가 해령에 있던 친구인데 난파됐다가 여기로 경찰청 어디 근무하다가 어떤 사건을 해서 중국으로 튀었다. 중국으로 튀었으니까 분명 중국에 이 사람이 있으면 자기 북한에서 이게 체포령이 내려서 수배령이 내렸기 때문에 중국에 있지 못한다. 분명 한국에 갈 테니까 내 거기 찾아라. 그래 제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내 후배, 그러니까 제가 87개 들어왔습니다. 88개 이분이 한국에 들어온 걸 내가 잡았습니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집에 찾아가지고 만나니까 제가 군무를 북중 국경적인 해령에서 군무를 했습니다. 무역 이거 하다 보니까 해령에 있던 사람이랑 알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소설화한 게 보랏빛 호수입니다. 보랏빛 호수 써가지고 그 난리 쳤죠. 이게 그것 때문에 칼 맞고 배 맞고 별을 짓거리 다 다니는데 근데 이게 보랏빛 호수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최고위직 사람들이 저한테 말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저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었던 김모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 내가 그 이름을 썼다고 그 책에 이름을 썼다고 밝혀가지고 내가 그 사자 명예훼손을 걸렸거든요. 그래서 김모라는 그 대통령 관계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그 커넥션 문제 그걸 책에다 썼는데 있는 사실 내가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그게 사자 명예훼손을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그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효 여사가 사망되기 전에 나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저 당연히 고소할 때 이효 여사가 김대중 평화센터장들한테 이거 시켰답니다. 그다음에 모든 그 변호사들 모임에 유인해가지고 했다는데 이효 여사가 나를 고소하라고 대리 고소하라고 했다는 그 증거를 내놓으라. 내가 그랬습니다. 동영상이라든가 잡힌 편지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녹음이라든가 내놓으라. 제가 재판 당할 때 보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증거를 못 내놓냐? 안 내놓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됐는데도 안 내놔가지고 내가 저번에 다시 그걸 보냈습니다. 검찰은 한 뉴스 보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너무 근질게 달래고 붙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부존재.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사람을 생사람 잡아가지고 10년째 저를 그래야 언론다 공개해버리고 이수성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게 됐다. 남남 갈등의 주범이라고 재판적으로 그 판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내가 정했는데 왜 너네들 증거를 못 내느냐.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데 빼도 박도 못할 자료들. 그러니까 저번에 5.18 지상기밀위원회 불려가지고 이야기할 때 뭘 했냐. 한 20가지를 내가 내놓으면서 당신들 이게 북한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 답변하라. 그냥 내가 인정하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죄송하다고 하고 내가 족쇄 묶여가지고 내가 끌려갈 테니까 내가 하는 한 20가지 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이게 북한군이 아니야. 누구냐? 아직 10년 동안 한 5년 지금 됐죠? 5년 됐나요? 5.18 진상규명 4년 됐는가? 아직까지 답변을 못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오던 기회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줄 테니까 재판 받는 분들 그거 가져가서 이수성에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 당신들 좀야 답변하라. 제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소책자로 광주 5.18 민주항쟁이나 악의 불이냐 책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18로 해가지고 점령당해서 이게 민주유공자들이 다 국가 중요기관, 입법, 사법, 정치권, 은행, 대기업, 종교, 문화 몽땅 장악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5.18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사입니다. 정명훈이라는 사람은 그 자제분이 사실은 유명 방송인이에요. 탈북인인데 그 자제분을 협박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수정 선생님이 말을 못했는데 저도 익명으로 얘기할게요. 협박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취소를 안 하면은 당신 자녀분을 방송 출연을 못하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잘못 얘기했다는 식으로 울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녹취록을 이 선생이나 저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정도로 잔혹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귀한 증인을 하나 만났는데요. 5.18 때 난파 공작원들, 특수부대 아이들이 북한으로 보고하는 걸 감청한 부대 직원이 남한의 규순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 증언도 조만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살아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영화 보면은 이제 그런 증거들이 또 나오는데요. 식사 좀 빨리 하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명서 낭독을 먼저 하고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요.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같이 나올까요? 나와서 이렇게 할까요?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요. 여기들 다 나오셔가지고. 네.